본 강의는 현장 위주이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든가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약과 승낙 어떤 것일까요? 매도인이 저희 집을 팔 테니까 사세요 라고 청약을 하면 매수인이 오케이 좋아 그 집을 너가 제시한 가격인 5억에 사겠다 라고 승낙을 하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계약서를 쓴다든가 계약금이 지급되고 안 되고는 별개입니다. 일단 계약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청약은 구체적이고 주관적이고 확정적이고 도달주의입니다.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조건 변경을 가한 승낙. 이럴 때는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매도자가 저희 집을 10억에 팔 테니까 사세요 라고 청약을 하면 매수자가 너네 집이 뭐 그리 비싸냐 내가 9억이면 사겠다 라고 금액을 변경하여 즉 조건을 변경하여 승낙을 하면 매도자가 청약한 그 청약은 없어지게 되고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새로운 청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그래 좋아 9억에 팔겠다 라고 승낙을 하면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1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3번 빌딩이나 토지 등 큰 부동산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사례입니다. 매수의향서, 매도의향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의 맹지 탈출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수의향서 또는 매도의향서와 청약과 승낙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 부분이 B토지이고 앞에 A토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B토지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건축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B토지 소유자는 앞의 A토지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A토지의 소유자에게 A토지를 500평을 500억에 팔아라 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이때 보통 청약의 방법은 매수의향서를 보냅니다. 매수의향서가 도달이 되어야 청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수의향서를 쓴 서신입니다. 매수의향서 수신인, 발신인, 주소 다 놓고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동대문구 공공동 A번지 금 500억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첨부 도면 일부 이렇게 해서 A토지 소유자에게 발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A토지 소유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죠. 다시 돌아와서 A토지의 소유자 답변이 너 뭔 소리야 누가 주워라고 하면서 못 팔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때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약이 승낙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매수의향서로 돌아와서 매수의향서 밑에 보면 0000년 00월 001까지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한다는 뜻으로 알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재했다면 될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튼 A 토지 소유자는 청약에 대하여 거절이 된 것입니다. 다음 A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 팔면 안 되겠고 이렇게 빨간 부분만 분할해서 팔면 좋겠다. 금액은 그냥 500억으로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가 분할을 하고 가 지번을 A의 1로 하여 매수자에게 매도의향서를 보냅니다. 매도의향서 부동산의 표시는 A번지의 일부 A의 1로 표시된 부분을 금 500억 원에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라고 써서 매도의향서를 보냅니다. 매도의향서는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 즉 매도자가 청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매수자가 알았다. 당신이 이번엔 매도의향서대로 사겠다 라고 하면 승낙이 되어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매수 의향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매수 의향서를 보니까 주소, 성명은 다 쓰고 목적 부동산 표시까지 다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매도자가 좋아, 매수 의향서대로 팔겠다라고 승낙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노,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매수 의향서의 구체적인 내용, 진짜 중요한 내용인 매수 금액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매수 의향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표시와 매입할 토지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 매입할 금액이 500억 원으로 써서 보냈을 때 매수자가 좋아, 오케이, 팔겠다. 즉 매수자가 청약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팔겠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음, 청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내용, 판결 요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의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고,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청약의 조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일방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구속되려는 의도가 있고 계약을 성립시킬 만큼의 명확한 내용이어야 한다. 판례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청약은 그 자체로 의사표시, 즉 법률 사실에 불과하고 법률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약 혼자서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청약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있지만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 자판기라든가 백화점의 백화점에 진연된 정찰제 상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청약의 효력 발생인데요. 시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실무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은 아주 쉽지만 계약의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약과 승낙은 너무 길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2의 1강을 이번에 마치고요. 2의 2강에서는 실제 부동산 계약의 프로세스에서의 청약과 승낙, 2의 3강에서는 가계약금이 지급되었을 때,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때 청약과 승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